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쌤입니다. 네,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죠.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그 안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생님은 어디서 수업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김희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지금 뭐 수능 이후 분석, 그다음에 고1, 2 학생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가장 지금 제도도 바뀌고 2028 교육제도도 바뀌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지금 중2부터 중1, 초육, 초 어머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도 수능이 사실은 공통 수능 체제로 바뀌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 이런 부분들 지금서부터 사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우리 희선 원장님의 말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나 꼽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업이긴 한데 네. 뭐 의대라든지 약간 메디컬 계열 지망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 수능 문제나 뭐 작년 수능 문제를 아이들을 모아서 시간을 재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뭐 등수를 매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사실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 흥미를 이미 잃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싹을 오히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도 정말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준비가 안 된 아이들에게 과연 수능 수업을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계속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수능이 바뀔 것이다, 수능이 중요하다, 뭐 공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수능을 선행시켜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행에 대한 메리트에 엄청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오히려 아이가 나는 수능 문제도 풀어봤는데 뭐 그거보다 더 쉬운 걸 내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진짜 좋은 교재를 그냥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제 있는 거죠? 그럼요. 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데 그 학원 맞죠?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네, 맞습니다. 어머나.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고려 공민왕 시절에 나라를 절단냈던 기철 일파가 생각납니다. 네. 기철 일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기가 문제네요. 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사회적으로 좀 제재를 좀 가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폭력과 무엇보다 되게 뛰어난 아이들을 장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길을 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만 꺾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형태의 걸림돌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게 물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안 되죠. 네. 문제가 있다. 한 대 맞아도, 두 대 맞아도, 세 대 맞아도 폭력이고 폭행입니다. 그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행동이고요.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나 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시간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난이도의 그런 풀린다는 본인들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들 용으로 문제를 만들고 조금 뭐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거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수능을 바로 갖고 온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수준의 변형하는 건 그럼요. 아니죠. 변형을 하도 한참을 내려서 아이들에게 내려서 좀 되는데. 뭔가 문제를 만들고 검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준의 변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나, 그냥 수능을 날로. 네, 그래서 그것에 거부감이 있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슬로우 리딩이라는 걸 붙이더라고요.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으면 할 수 있다를 붙여서 이제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더 문제인데요. 슬로우 리딩은 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 레벨 테스트나 그런 건 시간을 주는 거고 그걸 수업으로 이어지게 할 때는 뭐 슬로우 리딩으로 어머머머머. 초등에게 고2 지문, 고3 지문을 뭐 읽혀본다. 왜? 왜요? 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읽고 같이 고민하고 쓰고 그다음에 같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국어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 5학년에서 중2까지가 모국어의 어휘 체계가 완성되는데 이 어휘를 체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듣는 순간에 그 한 면만 보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어휘에 대한 좁혀진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얼마나 싫었으면 이거를 첫 말로 하겠어요. 야, 저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되게 진짜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신 좀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 소스를 고르실 때 좀 정제된 네. 그리고 정말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네. 이런 소스를 고르시는 게 일단 1차 같아요. 그래서 뭐 서점에서 문제집을 고르실 때도 이렇게 표지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표지에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 있으니까요. 진짜 그 안에 본문을 보시고 이 문장이 읽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뭔가 일부러 막 어렵게 만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문제집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긴 글이 있다면 그 긴 글을 읽히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이걸 요약해보게 하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꼭 글로 요약하는 게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일단 어떤 긴 글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약간 요약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중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따기 위한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사실 이렇게 긴 비문학 지문 읽었을 때 자기가 뭐 읽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인지 능력을 미리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충격이었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실제 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쭉 얘기해 주시니까 그와 더불어 반대편에서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언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철일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기씨입니다, 기씨.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사실은 많이 비판적 시각으로 그런 공부의 방식에 대해서 그럼요.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 점점점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거의 다 현명하신 네. 학부모님들이시고 어쨌든 수요자를 아무리 이렇게 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수요자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쳐내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수도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지금 지금 탈출 러시가 있는데 또 자꾸 지방으로 펼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저희 교육진담 방송은 뭐 지방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 중등 학생들, 특히나 이제 초, 중등 학생들이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법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문법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문법이 중학교서부터 이제 배우는 학교 문법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문법을 배우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무리하게 뭐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을 없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잘못된 문법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초등생이든 이제 중학생이든 시험에 문법에 예외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 뭐냐면 예외를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그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국어에 흥미를 가져야지 계속 장기간 공부를 할 수 있고 고3 때도 수능이나 내신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 약간 코딩 같은 거거든요. 되게 시스테미컬하게 잘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외는 일단 빼시고 이 문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원리를 아이가 이해하게 하면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막 예외가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예외를 일단 외워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문법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외가 많지? 근데 이 문법 체계라는 거 사실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은 딱 수학처럼 아주 명확하게 딱딱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외를 제외하면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원리를 아이가 이해한다면 문법은 굳이 엄청나게 외우지 않아도 어떤 내가 규칙을 발견한다면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먼저 주입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외를 암기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중학교 학생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을 보잖아요. 네, 예, 중학교 학생들 내신에 따라서 이제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게 맞습니다. 되는데 이제 문법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문학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중등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법과 문학이 고등 과정에서의 문법과 문학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 그 중등 과정에서의 문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조금 더 지엽적인 것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중등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이 사실은 선행되어야 하는 건데 자꾸 시험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수능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큰 틀을 알면 문법이 더 재밌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문학은 아무래도 그 지문 길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학교 시험은 지문 길이가 상당히 좀 짧은 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근데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시려면 되게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이제 현실적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 아무래도 지문 길이를 늘리면 아이들이 시간 내에 못 읽으니까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상대평가에 등수를 맞추시니까 긴 지문 읽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내신에서는. 네. 수능은 오히려 지문이 좀 짧아졌지만. 네. 오히려 거꾸로 네. 중학교 학생들이 좀 긴 지문을 읽고. 네, 왜냐하면 평가원은 충분히 그 지문이 짧아도 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출제해야 되니까 선지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 길게 오히려 내고 지문을 길게 내고 제시문을 네. 좀 명확하게 내는 네. 방식을 선택할 외부 것이다. 지문도 많이 그렇죠. 내고, 네. 그런 방식으로 내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네. 예. 계속해서 모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자꾸 좀 이렇게 자주 나와 주시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언제나 국어만세 김희선 원장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점, 시청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댓글로 뭔가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국어만세 댓글에다가 직접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방송에 따른 내용들 갖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김희선 원장님은 그런 댓글에 잘 반응하세요. 네. 예, 댓글에서 막 뭐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따뜻한 마음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세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맞추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